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가전기업들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계획했던 할로윈 관련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할로윈 프로모션 관련 음료와 푸드, MD 판매를 모두 중지했습니다. 매장 내 할로윈 장식과 게시물도 떼어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할로윈 이벤트를 취소하고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다른 이벤트도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할로윈 관련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가전업계도 할로윈 이미지를 차용한 광고와 제품 체험 행사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화점, 호텔 등 상당수의 업체가 이태원 참사에 애도하며 할로윈 관련 행사를 취소할 전망입니다. 본래 영미권의 기념일인 할로윈은 최근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유통가에는 여러 관련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 이후 할로윈 행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트위터를 손에 넣은 머스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기존 핵심 경영진들을 모조리 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머스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는 해방됐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경영권을 차지함으로써 트위터의 심볼인 파랑새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인데요. 우선 머스크의 트위터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 지금도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영향력을 유지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이용자들이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추진 이후 직원들의 이탈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 전해드립니다. 1년에 200만 원,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는 빠듯 취업하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고령층이 일터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이유는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줄어든 반면 생활비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 증가한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2%나 해당됩니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 배경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일터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이 2008년에는 연간 250만 원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00만 원으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훌쩍 뛰고 있습니다. 2012년 고령층의 실질 소비 지출은 연간 1,5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900만 원으로 약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공적 연금이 없거나 자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즉 자산소득이 낮은 경우 고용률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재취업 일자리도 과거 직장과 관련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 속 보고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인 노동 공급 대신 자발적인 노동 공급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수준 증대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아일보 10월 31일 기사입니다. 최근 혼자 목욕하고 세신을 받는 일명 혼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인 세신샵은 1회에 10만원, 20만원대인데도 예약이 끊이질 않습니다. 1인 세신샵은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등장한 비즈니스입니다. 지난 1년간 10여 개의 브랜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 생겨났습니다. 오롯이 혼자 목욕을 할 수 있는 만큼 청결과 위생에 대한 걱정을 대폭 줄인 비즈니스입니다. 미코노미, 일명 자기 중심의 소비 시대가 도래한 것도 이 1인 세신샵의 유행에 한몫합니다. 1인 세신샵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가격이 비싸도 이왕 돈을 쓴다면 제대로 쓰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또 신체 콤플렉스로 인해서 대중 목욕탕 이용을 꺼려하던 사람들, 야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목욕탕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굉장히 아프게 때를 밀면서 막 때를 쓰던 그런 모습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자신의 여린 피부에 맞춰서 세신을 해주는 이 세신샵을 먼저 가자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 호캉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이것처럼 스몰 럭셔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목욕과 세신도 그러한 트렌드에 올라선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아지 전용 목욕탕이 생겨날 정도로 대중들이 목욕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1인 세신샵이 단순히 씻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힐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앙일보 10월 30일 기사입니다. 최근 수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 5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바로 CEO의 추진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전환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디지털 업무 도구를 도입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EO의 리더십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타벅스와 나이키가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든 과정에 디지털 혁신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영입했습니다. 나이키의 도나호 CEO는 취임하자마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전체를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CEO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응답자 대부분은 CEO의 역할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이끌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리더가 큰 그림을 그리고 동력을 잃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무언가를 바꾼다는 건 기존 권력 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리더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로드맵을 실천할 때에도 각 조직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경 10월 27일 기사입니다. 고급 취미를 즐기는 곳 인기 폭발, 현대차, 하이브도 반했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8년 종이잡지클럽이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국내외 잡지 수백 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관심사,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의 놀이공원인데요. 이 종이잡지클럽은 단순히 종이잡지 전문 서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잡지를 함께 읽으며 아이디어를 찾는 커뮤니티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종이잡지 클럽이 오프라인 매거진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지식의 길잡이가 됐다라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발걸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이브와 같은 기업들이 사내 독서 공간 기획을 종이잡지 클럽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이잡지 클럽의 김 대표는 잡지에는 소셜미디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이 가득하다면서 좋은 잡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서 글과 사진을 편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내 독서 공간, 문화 공간을 기획하고 계신 경영자분들 이 종이잡지 클럽의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10월 31일 기사입니다. 규제 풀린 콜버스에 영종도가 편해졌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가면 정해진 노선이 아닌 승객이 있는 정류장만 골라서 가는 특이한 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콜택시를 연상시키는 버스의 이름은 아이모드입니다. 탑승 중인 승객과 배차 신청을 한 이용자의 동선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 경로를 찾는 기술이 바로 이 아이모드의 핵심입니다. 원래 영종도 공영버스 대기시간이 평균 7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모드의 대기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버스 수준의 요금으로 택시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사실 이 아이모드는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덕분에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규제 없이 최대 6년간 사업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보다 많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스톱 컨설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자분들 혹은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근데 규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원스톱 컨설팅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키워드는 할로윈 행사 취소, 혼목, 디지털 리더십입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직원들의 애경사, 컴패션 경영의 원리와 사례들, 그리고 전통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3가지 방향성입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가인지 캠퍼스에서 컴패션, 디지털 전환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침 경영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따끈한 경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엔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